말씀드린 대로 라이노 시작할 건데 라이노 하기 전에 이제 레빗을 다시 할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거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리고 라이노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 레빗 안 켜셔도 되고요. 그냥 보고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나중에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축키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저는 레빗 단축키를 변경을 안 했어요. 딱히 굉장히 긴 명령어가 막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어 입력 창도 없을 뿐더러 어, 단어 두 개만 치면은 다 단축키가 실행되게 되어 있고 그게 좀 영어 단어랑 직관적으로 인식이 되게 되어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어서 변경하지 않았는데 혹시 변경하실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알려는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알려드릴게요. 그 레빗 구동하시면 쭉 여기 탭 있었잖아요. 위쪽에 아키텍처, 스트럭처 뭐 이런 부분들 탭 쭉 가시면 뷰에 가시면은 우리 3D 뷰 만들고 뭐 평면 뷰 만들고 했던 부분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가시면은 지금 화면 공유 안 돼 있죠. 아이 참, 잠깐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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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요 창이에요. 요 창에서 뷰에 제일 오른쪽에 가보시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있어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여기 클릭하시면 안 해보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바나 뭐 프로젝트 브라우저 이게 가끔 여러분들이 실수로 이게 끄실 때가 있어요. 실수로 끄실 때가 있는데 명령어 창이 없으니까 입력을 해서 켤 수가 없잖아요. 캐드나 라이노처럼. 그래서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 가시면 여러분들이 실수로 끈 것에 대해서 다시 켤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있고요.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실수로 끄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 있고 그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키보드 숏컷이라고 단축키 지정하는 창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단축키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많진 않죠. 예, 단축키를 막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많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다가 내가 생각보다 이 기능은 많이 쓰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찾아가지고 쭉 가서 찾아서 단축키를 지정하고 어사인 하시면 돼요. 부여하시면 되는데 좀 스케치업이랑 비슷하죠. 단축키 설정하는 방식이 스케치업이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포트, 익스포트 가능하기 때문에 캐드나 스케치업 단축키 여러분들이 보관해서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메일로 보내놓고 그렇게 쓰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익스포트 시키면 단축키가 그대로 나가게 되고 나중에 그 단축키를 임포트해서 불러오시면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뭐 뷰나 가시성 설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스킵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면화 시킬 때 치수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거는 사실 좀 중요한 문제잖아요. 도면을 출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수에 대한 설정을 바꿀 수 있다. 아마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좀 뭔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에디트 타입 항상 우리 뭔가 수정할 때 에디트 타입 했었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 주석 요소에 대한 그 세부적인 수치를 다 바꿀 수 있어요. 요 수치에 대한 용어는 CAD랑 동일하게 가거든요. CAD랑 동일하게 가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 틱 마크 이게 뭔지 몰라도 옆에 보시면 다이애거널 3mm 이렇게 돼 있죠. 사선으로 3mm다 하니까 요거 말하는 거겠죠. 요 이렇게 그어진 게 너무 작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수치를 좀 변경할 수가 있겠다.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겠다. 틱마크 라인 웨이트는 두께를 말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디멘전 라인 익스텐션은 이렇게 밖으로 우리 선 삐져나가잖아요. 밖으로 삐져나가는 거를 몇 밀리미터로 줄 거냐 이런 것들 다 쭉 설정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은 CAD랑 동일하니까 수치값을 바꿔보시면 뭐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바로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놓고 계속 그 프로젝트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치에 관련된 거 말고 이제 텍스트 관련된 것도 중요하겠죠. 텍스트 쪽은 아래쪽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변경하는 게 이제 텍스트의 크기 3mm면 요 크기가 좀 작다 싶으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로 변경하셔서 사용할 수 있겠고, 텍스트 옵셋은 이 라인에서부터 얼마만큼 띄어서 표현을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하는 대로 수치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read convention은 up, then lef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수치선에서의 위치 지정에 대한 거, 이 부분도 수정할 수 있겠고, 글씨체도 내가 특별히 원하는 글씨체가 있다, 뭐 맑은 고딕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 다 체크해 가지고 쭉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까지는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요 가시성 주성 요소에 관한 그 파일은 이번 주 강의 내용에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한 번씩 해보세요. 한 번씩 해보시면 쭉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타 막 디테일 도면 그리는 법 이런 것들도 좀 포함되어 있긴 한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 라이노부터 들어갈게요. 오늘 다 설치를 해오라고 부탁드렸으니까 설치는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반장한테 요청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조사를 한 거를 봤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 잘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아예 안 다뤄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데 있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잘하시는 그 기준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아예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항상 강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잘하는 분들은 좀 지루하거나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4학년 수업이지만 5학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내를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랑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부가적으로 몰랐던 뭐 사소한 기능들을 한 가지라도 알게 된다면 그것도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갈 수 있도록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라이노를 지금 아마 7버전이 공식적으로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7버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5버전부터 이제 6버전까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7버전이 나왔다고 하면은 또 돈을 들여서 구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크게 변경된 게 없으면 그냥 6버전을 저는 계속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5버전에서 6버전으로 제가 돈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한 이유는 그래스호퍼라고 하는 이제 패러메트릭 디자인 툴이 원래 플러그인으로 존재했었죠. 외부에서 개발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고 라이노랑 1대1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라이노에서 그래스호퍼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판권을 샀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령어 자체에 이제 그래스호퍼를 구동할 수 있는 명령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된 게 6버전부터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고,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팁들 보면은 라이노 7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라이노 7은 공식적으로 아마 릴리즈가 된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일단 저는 6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몇 버전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6버전 이상이 그나마 추후에 그래스호퍼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버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이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처음에 이렇게 세이브를 하실 때 여기 보시면 버전 정보 있죠. 이렇게 2, 3, 4, 5, 6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7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수업하다가 이제 소가제 하나가 라이노로 나갈 거거든요. 소가제 하나가 나갈 건데 아니다. 소가제는 우리 그걸로 하기로 했죠. 그러면 크게 상관없겠다. 소가제는 우리 그 마지막 그 포트폴리오 제작하는 거 중간 과정 보는 걸로 소과제 대체하기로 했죠. 예, 그러면 라이노 과제는 따로 없을 테니까 이거는 크게 상관없겠네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게 캐드랑 마찬가지로 버전 다운해서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공동 작업을 하거나 뭐
학교에 있는 컴퓨터랑 본인 컴퓨터의 버전이 다르다 하시면 이런 부분 꼭 맞춰가지고 저장을 해주셔야 상위 버전에서 여는데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노 다 지금 켜셨죠? 제가 이제 라이노 또한 그 강의 자료가 뭐 주차로 나눠져 있긴 한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5주로 치면 15주를 다 할 수 있는 분량이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능들을 배우고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모델링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쓸 것 같은 거를 위주로 제가 뽑아가지고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아마 배포되는 강의 자료랑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주차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라이너를 먼저 배우는 학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냥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된 강의 자료를 제가 통으로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게 보고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은 똑같이 올라갈 거니까 그것도 활용을 해보시고. 자, 라이너 처음에 구동하시면 전혀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해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느꼈던, 제가 라이노를 처음 접했을 때도 조금 거부감이 들었던 이유가 이제 인터페이스가 기존의 오토데스크에 우리는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조금 달라요. 오토데스크에 익숙한 화면이랑 다른 이유가 이제 화면이 시커멓지 않다. 회색 빛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창이 4개가 띄워져 있죠. 물론 캐드에도 오토캐드 3D 기능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오토캐드 3D 자체를 사용한 나라는 많지는 않고요. 전문적으로 사용한 나라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나라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캐드 3D는 잘 활용을 하지 않고 라이노는 기본적으로 도면을 그리기 위한 툴로 개발이 된 거는 아니고 모델링 위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제품 디자인이나 뭐 자동차 디자인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퍼스펙티브 뷰라고 하는 게 이제 3차원의 뷰예요. 투시도 뷰인데 요 3차원의 뷰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고 3차원의 뷰를 보시면서 탑 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캐드 도면 작성하실 때 요 부분들 가지고 이제 크리틱을 할 때 교수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노에 익숙하게 되면 탑 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 요 뷰를 그 패널 같은 데도 같이 적용을 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세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요 뷰의 이름 탑 뷰, 뭐 프론트 뷰, 라이트 뷰라고 하는 거는 제품 디자인 쪽에서 이렇게 4개의 뷰를 보고 하나의 완성된 제품을 이해시킬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 그대로예요. 예전에 여러분도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기술 과목이 있었거든요. 기술, 가정 과목이 있고 기술 과목이 있었는데 그 기술 과목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아마 뭐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 작성하실 때도 뭐 프론트 뷰, 라이트 뷰 이렇게 해가지고 패널을 적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건축에서는 이렇게 적으시면 지적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한두 분 정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건축에서는 평면, 인면, 단면이라는 그러니까 플랜, 플로어 플랜 그리고 엘리베이션, 섹션 이런 건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이는 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패널에는 거기에 맞는 적합한 건축적인 단어로 치환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웨스트 엘리베이션, 웨스트 뷰 엘리베이션 이런 식으로 뭐 동쪽 뷰, 북쪽 뷰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 섹션도 마찬가지로 뭐 종단면도, 횡단면도, 뭐 longitudinal, 뭐 horizontal 뭐 이런 식으로 좀 크로스 섹션 뷰라든지 뭐 이렇게 활용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 용어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근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긴 쉬우니까 위에서 본 거, 오른쪽에서 본 거, 뭐 앞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이렇게 이해를 하기는 쉬우니까 그릴 때는 요 방식을 보여지는 게, 요 방식이 보여지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인터페이스를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뷰의 전환은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뷰의 전환은 내가 이 화면 자체를 하나를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더블 클릭, 다시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더블 클릭. 요 방식으로 뷰가 확대 축소가 되고요.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이 시험 칠 때 보니까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요 창을 이렇게 떼가지고
반대쪽 창으로 넘기면 크게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듀얼 모니터 쓰는 사람들은 퍼스펙티브 뷰를 한 창으로 띄워놓고 하나의 큰 화면으로 띄워놓고 나머지 뷰들 뭐 탑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 레프트 뷰 뭐 이런 식으로 4개를 또 띄워놓고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잘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기능들은 윈도우에서 이제 많이 본 기능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드롭다운 메뉴에는 모든 명령어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들 가시면 쭉 해당되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쵸? 근데 CAD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명령어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번거롭죠. 시간이 많이 들고.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가끔씩 찾아서 사용해야 될 때 여기 들어가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리본 메뉴랑 마찬가지로 CAD가 이제 라이노에서 좀 자극을 받아서 리본 메뉴로 변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어떤 그룹끼리 명령어를 묶어 놓은 거예요. 뭐 구성 평면에 대한 뷰 설정에 대한 거, 디스플레이, 선택, 뭐 가시성, 뭐 이런 것들 변형하는 거, 커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 군데로 이렇게 쭉 덩어리 지어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대부분의 명령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뿐더러 그 명령어들이 보시다시피 아이콘으로 다 만들어져 있다. 근데 이 아이콘이 굉장히 수가 많다 보니까 명령어가 생각보다 직관적이진 않아요. 뭔가 딱 보고 바로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근데 내용을 알고 나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거꾸로 이해는 될 수 있을 정도의 아이콘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요 왼쪽에 이렇게 창이 되어 있을 텐데 요게 이제 그 라이노에서 생각하는 많이 쓸 것 같은 기능들을 쭉 모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포토샵이나 그 일러스트레이터 같이 그 왼쪽 편에 이제 많이 쓰는 아이콘들이 모아져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가적인 내용들이 쭉 명령어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일은 가끔 있겠죠. 예, 이렇게 명령어를 찾아서 클릭할 일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CAD도 마찬가지지만 CAD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명령어나 기능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활용을 안 하고 있거나 굳이 그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빠른 손을 이용해서 돌아서 같은 기능을, 같은 그림을, 같은 도면을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다, 모든 아이콘들을 다 활용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많이 쓰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 것들은 단축키를 지정을 해서 빠르게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CAD를 마스터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단축키 설정하는 법부터 그냥 시작을 할게요. 단축키 설정하는 법부터. 자, CAD도 마찬가지지만 옵션즈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CAD에서도 여러가지 설정들을 바꾸는 명령어가 옵션즈라는 게 있었는데 라이노도 마찬가지로 옵션즈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대한 것들을 바꿀 때는 옵션즈를 활용한다. 그리고 그 명령어를 이제 처음 실행하기 전에 요 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커맨드 창이 라이노는 기본적으로 이 상부에 붙어 있어요. 처음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상부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바들이 제일 끝부분에 있잖아요. 스케치업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요 바들을 드래그 해가지고 위, 좌우, 아래 쪽에 갔다가 끝으로 뚝 가면은 딱 붙어요. 다 CAD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CAD에 익숙하기 때문에 CAD에 익숙한 대로 아래쪽으로 명령어 창을 위치시켜 놨고 히스토리를 볼 수 있도록 창을 조금 키워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바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분들은 위쪽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옵션즈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입력을 하면 라이노에서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옵션들이 쭉 다 뜨는데 여기서 우리가 건들 것들은 많이 없어요. 일단은 단축키부터 어디서 변경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쭉 가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이쪽에 라이노 옵션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Alliance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혹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랩이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한글판 설치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다 지우시고 영문판으로 설치를 하세요. 라이노는 래빗보다 훨씬 더 복잡한 기능들이 많고 오류가 있어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실 일이 생겨요. 근데 단축키가 곧 문장이고요. 그 단어 하나인 그 커맨드도 있지만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동해라 라고 하는 그냥 그 자체가 명령어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령어들이 되게 길어요. 캐드보다. 그런 문장 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대로 검색을 하는 게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한글판으로 검색하시면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국인들이 작성을 한 검색만 검색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적고 정확한 해결이 힘들기 때문에 영문판으로 처음 하실 때 익숙하게 스스로를 좀 만들어 놓으시고 실력을 조금씩 본인 스스로 키워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영문판으로 설치를 하시고 저는 영문판으로 강의를 할 거고 모든 것들이 영문화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자료에 텍스트도 제가 다 영어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복사해가지고 검색하실 수 있게. 자, 그래서 Allianc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단축키 설정인데 영어 단어로는 이제 별명, 필명을 뜻하는 그냥 영어 영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영미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수많은 단축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적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단축키들은 제가 전부 지정하고 제가 사용하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기능만 알면 라이노의 대부분 모델링들을 쉽게 할 수 있겠다. 물론 모든 것들을 지정해 놓은 건 아니니까 부가적인 것들은 찾아가지고 쓸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왼쪽이 내가 입력하게 되는 단축, 키보드에 입력하게 되는 단축키, 오른쪽이 풀네임이에요. 오른쪽이 명령어에 대한 풀네임. 근데 보시면 느낌표 띄우고 밑줄, 그 다음에 문장, 단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단어로 되어 있거나 문장으로 되어 있거나 보시면 띄어쓰기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띄어쓰기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안 돼 있어도 명령은 실행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명령어에 대한 풀네임이고 앞쪽이 단축키다. 근데 느낌표 띄우고 밑줄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달아주셔야 되는데 느낌표 띄우기 밑줄이 이 프로그램 언어에서 엔지니어가 약속한 명령어를 입력하겠다라고 하는 인식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주면 요거를 명령어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인식 기호예요. 그냥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때 느낌표 띄우고 밑줄 이렇게 입력하고 명령어를 입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다 보면 쭉 내다 보면 아마 줌은 단축키 여러분들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줌 확대 축소하는 거. 일례로 줌을 가보시면 그 줌 쪽은 느낌표 띄우고가 아니라 그 작은 따옴표, 네. 작은 따옴표 밑줄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작은 따옴표 밑줄 뭐, 그렇죠? 그래서 요 차이는 뭐냐면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는 거는요, 내가 어떤 특정한 명령을 수행하다가 예를 들어 뭐 카피를 수행하다가 중간에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줌 많이들 사용해 보셨겠지만 캐드에서 내가 뭐라 그래야 되지? 스트레치를 하다가 줌 익스텐트를 한다고 해도 그 스트레치 명령이 종료가 되지 않아요. 하고 있는 도중에 전체 화면을 볼 수 있고 다시 줄일 수 있고, 물론 뭐 마우스 휠로 많이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명령어 중간에 뭔가를 끼워 넣어서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은 작은 따옴표 밑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약속된 거니까. 자, 근데 그러면 이런 의미 드실 거예요. 내가 지정을 할 때, 단축키 지정할 때 어떤 게 느낌표고 어떤 게 작은 따옴표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하고 저장하는 거는 여기서 OK 누르면 저장이 끝나는 거고, 익스포트 하면 요게 그대로 단축키 파일이 내보내지는 거고, 그거를 USB나 이메일로 보내놓고
임포트 해가지고 들고 오시면 그대로 또 적용이 되겠죠. 요거는 해보시면 되고요. 저장이 됐다는 가정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느낌표 밑줄 어떤 명령어에 대한 풀네임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단축키만 지정해가지고 쭉 뭔가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느 순간 명령어로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이 명령어에 대한 풀네임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Shift를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시면요. 드래그 하지 마세요. 드래그 하면 아이콘이 뽑혀요. 뽑혀서 다른 데로 이동되니까 그냥 우클릭 아무거나 한번 해봅시다. 요거 우클릭 해보시면 버튼 에디터라고 하나 뜰 거예요. 버튼 에디터. 그래서 아이콘의 이 생김새도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 그림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픽셀로 그림을 그리시거나 뭐를 가지고 와서 픽셀화 시키면 얘도 바꿀 수가 있고요. 요거 바꾸시는 분들은 잘 없겠죠.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마우스 왼쪽 버튼 레프트 마우스 버튼, 라이트 마우스 버튼.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LMB, RMB로 줄여서 써요. 실제로 레프트 마우스 버튼, 라이트 마우스 버튼. 그래서 이 명령어에서 왼쪽을 클릭하느냐 오른쪽을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명령어가 실행된다라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왼쪽만 클릭하지만 그 명령어를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에 full command의 네임이 나와 있어요. 그쵸? 느낌표 띄우고 밑줄 커브. 여기는 우클릭 했을 때는 느낌표 띄우고 밑줄 curve through poin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하고 아까 그 단축키 창에 가서 컨트롤 V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사용하시다가 내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단축키로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콘을 찾아가지고 Shift 우클릭 한 다음에 이렇게 가져가시면 단축키 설정하고 사용하시는데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겠죠? 자, 제가 이것도 쭉 한 대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이대로 공유를 또 해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마 라이노 이제 6버전부터 다 오른쪽에 이렇게 많은 기능들 오른쪽 부분 보고 있어요. 여기 떠 있을 건데 CAD는 이제 프로퍼티 창이랑 레이어 창을 여러분들이 우측이든 좌측이든 붙여놓고 쓰실 때 두 개의 창이 별도로 이렇게 존재했잖아요. 근데 라이노는 이렇게 탭으로 구분을 시켜놨다. 탭으로 구분을 시켜놨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원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어도비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도비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프로퍼티 창이 기본적으로 떠 있을 거고요. CAD의 프로퍼티 창이랑 마찬가지로 내가 그린 것들에 대한 속성들이 모두 뜨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 창이 있어요. 레이어도 CAD랑 똑같은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라이노만 처음 배울 때는 제가 알려드리는데 CAD를 다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다 스킵을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머티리얼이라든지 렌더링 이런 것들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때 잘 쓰시면 되겠죠. 헬프 이런 것들은 뭐 쓸 일 없을 거예요. 뭐 경고창 이런 거. 대체로 프로퍼티즈, 레이어즈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게 된다. 이 창을 잘 활용을 해 주시라. 그래서 혹시 이 창이 꺼졌다라고 하시면 CAD랑 마찬가지로 프로퍼티즈 입력하시거나 레이어 입력하면 다시 뜰 거예요. 다 해보고 계시죠? 실습 수업이라서 해보셔야 실력이 늘고 여러분들께 되니까 보고만 있지 마시고 다 해보세요. 시간 일부러 드리는 거니까. 자, 됐으면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쭉 살펴보기에 앞서서 뷰에 대한 것들부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 뷰가 있는데
특별한 창 하나를 보고 설명을 드려보면 퍼스펙티브 뷰에서 여기 오른쪽 아래로 되는 화살표가 하나 있는데 뭔가 클릭 가능하게 생겼잖아요. 하고 싶게 생겼죠. 눌러보시면 제일 위쪽에 있는 선과 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요거 맥시마이즈는 크게 하는 건데 더블 클릭하면 되니까 요 기능은 사실 없어도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거고 넘어가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와이어프레임, 쉐이디드, 렌더드, 고스티드, 엑스레이, 테크니컬, 아티스틱 펜, 아크틱, 그 다음 레이 트레이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아래쪽 기능들은 좀 뭔가 유치하고 잘 안 써요. 쓰면은 뭔가 신기해서 사용했지만 좀 유치하고 볼품없는, 그래서 이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요렇게 4개 요렇게 4개를 엄청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겠죠. 기본적으로 먼저 개발됐던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4개를 사용하는데 제가 영문판으로 설치하라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 때문인데 와이어프레임 뷰가 뭐냐, 쉐이디드 뷰가 뭐냐, 렌더드 뷰가 뭐냐, 고스티드가 뭐냐를 아는 거는 그냥 그려놓고 어떻게 보이는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매칭을 시키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뷰를 바꾸는 게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단축키 지정되어 있는 상태를 변경시키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뷰를 보이게 하는 그 뷰를 굉장히 많이 변경을 하면서 모델링 작업을 하게 돼요. 라이너를 하시면. 근데 와이어프레임 뷰로 변경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화살표 클릭해서 와이어프레임으로 갔다가 또 화살표 클릭해서 쉐이디드로 갔다가 너무 귀찮잖아요. 이 조그만 화살표 클릭하기가. 그래서 단축키를 사용하시면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 뷰를 변경하는 단축키들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냐, 컨트롤 플러스, 여기 적어놨어요.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앞 글자를 따서 하게 되어 있어요. W가 뭐죠? 와이어프레임, 쉐이디드, 렌더드, 고스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판으로 설치를 하시면 쉐이디드는 와이어프레임은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되어 있고 쉐이디드는 음영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쉐이디드는 왜 쉐이디드라고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번역을 라이노 코리아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했겠죠. 그렇죠? 뭐 유저에 대한 입장 이런 건 없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음영 뷰로 작업을 하시면 음영이라는 거랑 쉐이디드를 머릿속에서 매칭이 안 돼요. 그쵸? 그럼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S인데 왜 컨트롤 알트 S로 돼야지 음영 뷰로 가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그냥 매칭을 시켜달라. 영어로 제일 앞글자를 따가지고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했지만 아티스틱 펜 이런 것들은 A, P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앞글자를 따면 되겠죠. 근데 컨트롤 알트 A를 했을 때 아티스틱이 되는지 아크틱이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왜냐? 사용 안 하니까. 몰라도 돼요. 근데 아마도 뭐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해서 아티스틱으로 A가 변한다라고 했으면 아크틱은 뭐 다른 걸로 지정이 되어 있겠죠. 단축키 창을 가보시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요것만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박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박스. 우리 박스 접는다고 할 때 박스 box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렉탱글의 3차원의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렉탱글은 대각선에서 대각선을 지정하게 되어 있었죠. 마찬가지로 박스는 더블클릭해서 크게 그냥 볼게요. 박스는 대각선에서 대각선 지정하고 그 상부 부분 가장 먼 대각선 길이 3군데를 지정하면 박스가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하나 그려보세요. 자, 그려보시면서 3차원의 뷰를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니까 3차원의 뷰를 이동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캐드랑 이게 달라가지고 라이노 배울 때 굉장히 짜증나고 라이노랑 캐드를 동시에 켜고 막 작업을 할 때 너무 헷갈려요. 스케치업이랑도 또 달라서 화면을 이동하고 오rbit 회전시키는 명령이 실행 방식이 스케치업이랑 다르고 캐드랑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좀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캐드에서는 휠 클릭 하잖아요. 라이노에서는 휠 클릭을 하시면 빠른 실행 도구라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여기서 모아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쓸 수 있게. 근데 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휠하고 클릭하는 것보다 키보드로 클릭하고 스페이스 치는 게 더 빠르니까. 그래서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고집스럽게 마련을 해놨고 그럼 화면 회전은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 휠 클릭하고 쭉 원래는 드래그하면 회전되잖아요. 근데 라이노에서는 우클릭하고 드래그하면 회전된다. 우클릭하고 그냥 마우스 움직이시면 된다.
자, 그러면 3차원 뷰에서 우클릭하고 이동했을 때 회전이 됐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휠 클릭한 상태에서 돌리거나 휠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펜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펜은 어떻게 하느냐? Shift를 클릭한 상태에서 우클릭을 해야 펜이 돼요. Shift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데 요게 또 참 짜증나는 게, 자, 각각의 뷰가 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얘는 3차원 뷰였죠. 요거는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의 뷰죠. 2차원은 3차원이 없기 때문에 오rbit 기능이 없어요. 회전 기능이 없잖아요. 여기는 Shift 클릭하면 회전이 됐지만 회전 기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클릭하고 이동했을 때 회전이 됐지만 여기는 우클릭하고 그냥 마우스 움직이면 그냥 펜이 된다. 회전이 없기 때문에 Shift 클릭 안 하셔도 된다. 이게 그냥 작동 방식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뷰를 우리 변경시켜 보기로 했죠. 지금 와이어프레임 뷰로 되어 있는데 뷰는 레빗이랑 마찬가지로 각각의 창에서 따로 영향을 미쳐요. 우리 가시성 설정은 그 창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가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창에서만 뷰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퍼스펙티브 뷰를 기준으로 클릭을 해놓고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Alt, Ctrl Alt, 와이어프레임이니까 지금 W 상태인 거죠. 그럼 Ctrl Alt S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음영 뷰예요. 그림자진 것처럼. 스케치업은 하얀 재료가 기본인데 얘는 이렇게 약간 은빛, 회색 은빛이 기본 재료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렌더드 뷰. 렌더링 했을 때 요 색깔, 요 재료로 보일 거야 라고 하는 렌더 뷰. 미리 보기가 뜨는 거예요. 렌더를 하기 전에. 자, 고스티드 뷰 한번 해볼게요. 자, 고스티드 뷰는 솔리드 뷰랑 뭐가 다르죠? 솔리드 뷰랑 와이어프레임 뷰를 합쳐 놓은 거다. 이런 것들은 언제 사용할까요? 만약에 내가 박스 안에 박스가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아이고. 박스 안에 박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고스트 뷰, 솔리드 뷰에서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고스트 뷰에서는 얘가 보여요. 보이고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와이어프레임 뷰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맞죠. 와이어프레임도 되는데 와이어프레임으로 하면 이 형태가 복잡할 경우에 내가 내 머릿속에서 선들을 3차원으로 인식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로. 그래서 돌려보면 박스로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때 이 선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조금 합쳐 놓은 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하는데 Ctrl S W, Ctrl S S, Ctrl S G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문판을 쓰셔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줌은 마우스 휠 위아래로 가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기준은 내가 마우스 커서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확대 축소를 해줘요. 스케치업은 대상이 없는 곳에서 마우스를 휠 해도 확대 안 되잖아요. 그게 좀 짜증나는 기능인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다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명령어로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GOOM 쳐보면 줌 명령어가 뜰 건데 기본적으로 줌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부가적인 기능들 CAD랑 마찬가지예요. 부가적인 기능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기능 두 개는 줌 익스텐츠랑 줌 셀렉트들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자, 옵션을 입력하고 부가 옵션 입력하고 이렇게 CAD랑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줌 익스텐트는 내가 그린 거 전체를 한 화면에 꽉 채우는 거, 줌 셀렉트드는 내가 선택한 개체를 한 화면에 꽉 채우는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내가 전체 화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GE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줌 익스텐트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줌 익스텐트 자체를 GE라는 명령어로 그냥 바꿔놨어요. 이렇게 부가 명령어로 엔터를 두 번 안 치려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 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선택하고 GS 이렇게 저는 바꿔놨어요. 그러면 G, GS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런 것들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다 고수시니까 기능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줌은 명령어로도 존재하고 휠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릴 게,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뷰는 각각의 뷰에서 다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바꿀 수 있고, 하나면 꽉 차게 해 놓고 싶으면 이렇게 해 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Cplane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 아까 있었죠. Cplane. Cplane이라고 하는 게 이제 3차원이기 때문에 나온 개념인데, 개념 자체에 대한 이 C의 C는 뭐냐면 construction이에요. construction. 우리 시공할 때. construction plane. construction plane이라 그래서 한글로는 구성평면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구성평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구성이 뭐냐. 그냥 뭐 건설평면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니까 그렇게 변경을 해놨는데, construction plane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 내가 그리는 개체는요. 내가 그리는 개체는 각각의 보이는 화면의 뷰에서, 각각의 보이는 뷰에서 항상 구성평면을 기준으로 상부로 그려줘요. 위쪽으로. 얘는 XY축을 기준으로 구성평면이 형성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3차원의 뷰지만 탑뷰를 기준으로 구성평면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그리면 무조건 보시다시피 구성평면을 기준으로 구성평면에 딱 붙어서 그리는 게 2D 그림. 그리고 3차원으로 간다 그러면 상부나 하부, 그것에 수직된 방향으로 그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탑뷰는 요거를 위에서 본 거고, 프론트뷰는 요거를 앞에서 이렇게 본 거니까, 앞에서 본 거의 구성평면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게 프론트 뷰, 요게 라이트 뷰, 레프트 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탑 뷰, 바텀 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프론트 뷰에 뭔가 그림을 그렸다, 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을 이렇게 막 그렸어요. 보시면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시면 요 위에 지금 이렇게 3차원으로 떠 있는 거는 제가 이 스냅이 잡혀서 그래요. 요거 다시 다 꺼버릴게요. 네,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막 그렸어요, 내가.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딱 붙어 있어요. 아까 구성평면 제가 그린 거 기억나시죠? 여기 딱 붙어서.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하시는 분들은 요 구성평면을 변경시키면서 작도를 하시게 돼요. 요 구성평면을 내가 변경시키면 뭐 대각선이라든지 공중에 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스케치북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거죠. 3차원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변경시키면서 그릴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만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구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그런 게 있다, 이게 뭔지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라이노라고 하는 것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커브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에요. 직선이 아니라. 그래서 비정형 모델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직선에 익숙해가지고 딱 직각에 맞춰서 뭔가 각도를 정해서 딱딱딱딱 그리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라이노는 기본적으로 직선도 커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커브인데 버텍스 꼭지점이 두 개인 거를 직선으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를 그리는 게 기본이다. 다시 말하면 커브 명령을 실행하고 점 두 개만 찍으면 직선이 그려진다. 폴리라인이랑 똑같이. 물론 폴리라인 명령어도 있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울 명령어는 커브 명령어예요. 요 명령어는 CAD에 없기 때문에 커브 명령어를 할 건데, 단축키 설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제가 풀네임을 이렇게 써드려요. 요게 이제 커브의 풀네임이고, 저는 CV로 단축키를 바꿔서 쓰고 있어요. 커브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인데, 앞쪽에 보시면 컨트롤 포인트 커브라고 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면 인터폴레이트 포인트를 사용하는 커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은 긴데 명령어는 좀 달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앞쪽은 넙스 커브고요, 뒤쪽은 인터폴레이티드 커브라 그래서 인터프 커브라 그러는데, 두 개 차이가 뭐냐? 앞쪽은 컨트롤 포인트를 활용하는 커브고, 뒤쪽은 컨트롤 포인트를 활용하지만 똑같이 컨트롤 포인트를 지나는 커브다. 자,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자, 앞쪽에 있는 것부터 그려보시면, 탑뷰에 그려봅시다. 우리 3차원 뷰 그리는 거 아니니까. 자, 지금 제가 점을 찍고 갔는데, 찍은 점들의 위치가 하얀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커브를 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방식은 뭐냐? 이 방식은 이 커브에 공류를 반영하는 변곡점을 찍어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가는 힘이 있고, 벡터의 힘이 이렇게 가는 벡터의 힘이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요것과 요거, 요것과 요거, 요것과 요거 해서 이런 커브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 변곡점의 힘을 받는 식으로 커브가 형성이 되는 거고, 뒤쪽에 있는 인터프 커브라고 하는 걸 해보시면 내가 찍은 점들을 지나가는 커브를 그려줘요. 그래서 훨씬 직관적이죠. 직관적인데 더 꺾임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내가 찍은 점들을 기준으로 탁 꺾여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똑같이 선택을 해보시면 얘의 변곡점은 훨씬 더 바깥쪽에 있어요. 비슷한 형태를 그려도 삐쭉하게. 그쵸? 요거 두 개가 차이점이 있다. 커브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많이 그릴 거기 때문에 둘 커브의 제가 차이점을 설명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넙스 커브에 점을 3개 이상 찍으면 커브가 되지만, 점과 점을 찍으면 그냥 Shift 누른 상태에서는 고정이 돼요. 이렇게 CAD랑 마찬가지죠. 자, 두 점만 찍고 엔터 치고 끝내면 그냥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은 커브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데피니션, 정의로 치면은 말이 안 맞는 건데, 범주,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범주에 있어서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범주는 제가 지금 좀 써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라이노 개체의 범주, 단위, 종류, 이렇게 쓸게요.
포인트가 있고요. 한글로 번역하면 점이죠. 라이노에서 포인트는 PT라는 단축키로 항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냥 PT 써놓으면은 PT 점, 사실은 단축키니까, 단축약어니까 PT는 포인트다 라고 무조건 다 읽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위 단계, 우리 점, 선, 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그 상위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원적인 커브. 그래서 얘는 CRV로 표기를 합니다. 2차원이기 때문에 말이 커브지 여기에 직선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surface. 요거 한글판 설치하시면 surface라고 돼 있어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면으로도 안 돼 있고 surface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이제 surface라고 읽으셔야 돼요. 자, surface가 면이고 요게 srf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라이노에서 srf를 치면은 그냥 surface예요. 공통적인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자, 그 다음에 면과 면이 모이면 선과 선이 붙으면 그냥 폴리라인이잖아요. 우리 조인시키면. 근데 라이노에서는 면과 면이 이렇게 딱 붙어서 여러 개의 면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면들이 닫혀 있진 않고 면으로 존재할 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평면이 아니잖아요. 그쵸? 곡면이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붙어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얘랑 얘가 조인이 되거든요. 캐드에서 조인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붙일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근데 면과 면이 붙어 있는데 실 내외가 구분이 되지 않았잖아요. 패곡선이 있는 것처럼 닫혀 있는 면이 있을 수 있는데 닫혀 있지 않아요. 그쵸? 열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칭할 때 그냥 폴리서피스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이제 오픈을 붙여서 오픈 폴리서피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러 개의 면이 있으니까 우리 폴리라고 하면 폴리라인이 선이 여러 개일 때 폴리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이제 그냥 폴리서피스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서피스들이 있다. 이 앞에 이제 오픈이 생략되어 있다. 자, 그러면 오픈이 있으니까 closed polysurface가 있겠죠. 그렇죠? 형용사형으로 D를 붙여주시면 closed polysurface. 자, 열려있는 폴리서피스고 닫혀있는 폴리서피스다. 자, 닫혀있다고 하는 건 뭐죠? 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위에도 있으면 닫혀있겠죠. 그쵸? 그냥 빠르게 닫힌 걸 만들어 볼게요. 아, 길이가 달랐구나.
빠르게 해야 되니까 여긴 그냥 이렇게 갈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인을 시키면 렌더링 들어봤을 때 이렇게 된 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우리 들어왔고요, 그쵸? 여기가 바뀌고 안팎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 closed polysurface라고 하는 거예요. 닫혀진 polysurface. 자, 이 닫혀진 polysurface를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solid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건축적으로 엄청 많이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solid라고 하는 그 단어는 덩어리의 객체, solid를 말하는 게 닫혀진 polysurface인 경우에 solid. 이 말은 뭐냐면 오픈 폴리서피스인 경우에는 얘가 면으로 존재하죠. 그쵸? 근데 닫혀진 폴리서피스는 우리가 얘를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속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지만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는 닫혀진 폴리서피스는 솔리드로 인식을 한다. 얘가 꽉 찬 것처럼 우리 스케치업이 솔리드 모델링 툴이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비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푸시풀을 하면은 속에 꽉 찬 것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스템 상에서 얘가 폴리서피스를 닫아놨다라고 하면 솔리드로 인식을 하고 얘가 속이 꽉 찬 솔리드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단계고, 그러면 단계.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요거는 사실 더 상위 단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메쉬가 하나 있어요. 메쉬. 위쪽은 넙스 커브를 이용한 서피스 모델링이었다라고 하면 면을 이용한 모델링이었다라고 하면 메쉬 모델링이 있는데 이 메쉬 모델링은 뭐냐면 모델링 방식이 달라요. 폴리곤 모델링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폴리곤 모델링 방식. 우리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클레이를 이용해서 막 뭘 만드는 것 같이 애니메이션을 이용하는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은 다 폴리곤 모델링 툴을 써요. 근데 폴리곤 모델링 툴의 정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가상의 면들을 삼각형과 사각형의 무수히 작은 삼각형과 사각형의 조합으로 둥글둥글한 면을 만들어주는 모델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를 삼각형과 사각형의 조합으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패치워크 해가지고 더 정교하게 하려면 더 잘게 쪼개면 되겠죠. 삼각형을 더 잘게 이렇게 원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면이다 그러면 곡면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의 장점은 뭐냐? 실제 구현할 수 있다. 그 모양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 근데 서피스 모델링은 이 형태 그대로 우리가 3차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유려하고 이 각도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적인 지형처럼 요거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메쉬를 보여드리면 어떤 방식이냐? 자, 얘랑 얘는 똑같은 거예요. 렌더링 뷰로 보면, 그쵸? 똑같은 건데 구성 방식을 보면 컴퓨터가 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대한 구성 방식을 보면 이 선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유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진 선을 만든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냥 보여준 거. 실제 이 선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폴리곤 모델링에서 이 선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려한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삼각형, 사각형을 무수히 많이 쪼개서 만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랑 모델링 방식이 다른 모델링이다. 명령어도 다 따로 먹고요. 폭파시켜 보면 이렇게 단위로는 쪼개지지 않네. 라이노에서는
네. 그래스호퍼를 사용하면 다 잘게 쪼개서 쓸 수는 있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다 잘게 각각의 개체로 실제로는 마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퍼티 창에 보시면 얘는 closed mesh 이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closed solid polysurface 이렇게 중복해서 표현을 해줬는데, 결국 closed polysurface가 solid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explode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explode 하면 각각의 surface고요, 그쵸? 하나를 찢어놓고 얘만 조인시키면 얘는 터져 있죠, 그쵸? 그러면 open polysurface다 이렇게 표현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솔리드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쭉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단계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기억을 좀 해두시고 알아두시면 좋은 게, 명령어가 커브는 커브끼리 명령어가 수행이 되고요, 서피스는 서피스에 대한 명령어가 따로 있고요, 솔리드는 솔리드에 대한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솔리드가 아닌데 내가 솔리드에 해당되는 명령어를 아무리 입력해봐야 컴퓨터가 그걸 수행을 해주질 않아요. 수준, 그 단계에 해당되는 명령어를 정확히 입력을 해주셔야지 명령어가 수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명령어가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단계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다들 한번 해보시고 지금 36분이니까 50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늦게 오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앞에 레빗 설명도 잠깐 했었고, 라이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랑 여러가지 설명들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 분들 다 놓치신 거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항상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모델링들을 해보시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내가 진짜 실력이 없고 라이노 처음 하는데 늦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후부터 하는 것들조차 따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프로그램은 그 앞에 걸 놓치면 뒤에 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보기 등을 통해서 본인이 다 그거 따라 잡으셔야지 다음 주 수업도 쭉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5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자, 캐드랑 중복이 되고 명령어 방식이 똑같은 것들은 그냥 저만 빠르게 하고 넘어가고요. 새롭게 그 라이노에서만 있는 특별한 기능들이 있다, 명령어 방식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만 같이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들은 그 라이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2D 드로잉, 우리가 캐드 할 때 했던 2D 드로잉들을 요 정도만 알면 다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바로 그 면 만들기, 그러니까 선이 아니라 바로 면으로 들어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라이노는 이제 서피스 모델링 툴로 내가 원하는 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고 잘 만들 수 있는지가 모델링의 실력이랑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단계가 있다시피 점선, 면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면을 잘 만들려면 선을 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대로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빠르게 해볼게요. 자, 카피는 카피, 무브, 로테이트 다 똑같아요. 카피, 무브, 로테이트 다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카피는 카피하면 되고 무브는 무브하면 되고. 자,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로테이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로테이트를 하시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로테이트 하는 방법은 CAD랑 똑같아요. 근데 기준점을 찍고 CAD에서 레퍼런스 로테이트 있죠. 내가 그린 선을 기준으로 그 선이 얼마만큼 돌아갈 거냐를 기준을 결정하는 게 기본 세팅이에요. 레퍼런스 로테이트가 기본 세팅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컨스트럭션 플레인, 구성 평면을 기준으로 항상 그려진다라고 했듯이 로테이트의 기준이 되는 것도 구성 평면에 딱 붙어 가지고 구성 평면에 직각이 되는 게 축으로 인식이 되고 구성 평면 방향으로만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내가 로테이트를 다른 곳에서 다른 방향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프론트 뷰나 라이트 뷰를 활용해 가지고 로테이트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개체를 난 대각선으로 좀 세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아무리 로테이트 해봐야 구성 평면 자체가 XY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라이트 뷰 쪽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프론트 뷰인가? 네, 프론트 뷰도 되고 라이트 뷰도 되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뷰에 가셔가지고 로테이트를 꼭 시켜주셔야 된다. 요게 이제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내가 로테이트를 뷰를 이동하면서 하지 않고 바로 요 뷰에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라이너에만 있는 기능 중에 로테이트 중에 로테이트 3D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로테이트 3D라고 있는데, 결국 이 로테이트 3D가 뭐 하는 기능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구성 평면이랑 다르게 로테이트를 하고 싶을 때 이 다르게 할 수 있는 축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로테이트 엑시스를. 지금 로테이트 엑시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 평면에 항상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게 컴파스의 중심이 돼가지고 쭉 돌아갔잖아요. 근데 나는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로테이트에 축이 되는 축을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축에서부터 내가 얼마만큼 돌릴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뷰를 이동해 가지고 로테이트 할 것을 3차원 뷰에서 바로바로 로테이트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로테이트 3D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무브를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도 무브의 버티컬 옵션을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무브를 하실 때 보시면 카피도 마찬가지예요. 무브도 항상 이 구성 평면을 기준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동을 해봐야 Z축을 Z 값이 바뀌진 않아요. Z 값이 바뀌려면 기준이 되는 곳을 잡아가지고 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죠? 스케치업처럼 어떤 기준이 되는 3차원의 개체가 있으면 그 개체를 가지고 이렇게 3차원적으로 Z값을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성평면을 기준으로 무브가 되기 때문에 수직적으로는 이동이 안 되는데, 무브를 하실 때 뒤쪽에 보시면 버티컬 옵션이 No 이렇게 되어 있죠. 버티컬은 No. 근데 얘를 클릭을 하면 Yes로 바뀌고요. 제일 앞에 대문자가 항상 부가적인 단축키의 명령어의 단축키예요. 그래서 지금 V로 되어 있죠. 그러면 V 엔터를 치면 Yes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버티컬은 수직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브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성 평면이 아니라 어디를 기준점으로 찍어도 수직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옵션을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프론트 뷰나 라이트 뷰에 가가지고 무브를 해야지 요 구성 평면을 기준으로 이동을 할 텐데, 버티컬 기능을 이용하면 3차원 뷰에서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가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3차원 뷰에서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뷰를 내가 더블 클릭 하는 과정 자체를 생략을 해주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스케일이 있는데,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스케일을 그냥 입력하시면
얘를 그냥 기준점을 기준으로 몇 배 이렇게 하는 건데 2배면 2배, 3배면 3배, 그쵸? 레퍼런스 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로 가겠다 뭐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캐드랑 스케일을 다루는 방식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뭐 2배로 가겠다, 3배로 가겠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기본적인 스케일 명령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스케일 명령 중에 라이노에만 있는 기능이 이제 스케일 1 디멘전, 스케일 2 디멘전이라고 하는, 디멘전이 이제 차원, 차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스케일 2 디멘전은 거의 쓸 일이 없으실 거고요. 스케일 1 디멘전을 2번 하거나 정교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오히려 정교하고 빠르기 때문에 2 디멘전 잘 사용할 일이 없는데, 스케일 1 디멘전을 한번 보시면 명령어 자체가 스케일 1D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스케일 1 디멘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델링 하고 있는 게 X, Y, G 3차원의 3개의 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지정해서 한 방향으로만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패드로 치면 스트레치 기능이죠. 스트레치. 그쵸? 그래서 스트레치 기능을 스케일 1D 명령으로 3차원의 개체에다가 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개체를 길이 방향으로 한번 늘려볼까요? 그러면 스케일 1D 이 개체를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레퍼런스가 항상 기준이에요. 참조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만큼 갈 거냐, 줄어들 거냐 늘어들 거냐.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이 개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만큼 갈 거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몇 배수 몇 배수로 입력할 게 아니면 정확한 위치로는 가기 힘들잖아요. 그쵸? 내가 스케일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스케일링을 하는 기준 자체가 여기랑 여기가 딱 만나게 하는 만큼 늘리고 싶어 라고 하시면 그냥 얘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로 가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나온 게 뭐냐면, 프로그램들 간에 서로서로 자극을 받아요. 좋은 것들은 좀 적용을 하고 싶잖아요. 그쵸? 좋은 기능들은 다 따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따온 기능이 있어요. 이게 오버전부터인가 생긴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체에, 3차원 개체에 특정한 선이나 점이나 면을 따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한 덩어리니까 박스로 그렸을 때 클로스드 폴리 서피스로 조인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솔리드로 지금 한 개체가 선택이 되는데, 하나의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특정한 개체를 선택하면,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면,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꼭지점이 될 수도 있고 선분이 될 수도 있고 면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면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이쪽 클릭. 그러면 얘만 선택이 돼요. 그럼 얘를 선택이 됐다고 하는 거는 선택된 개체를 내가 편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쵸? 그때 무브를 한번 시켜볼게요. 이동.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스케일이 변했죠. 그쵸? 이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밍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스케치업 기능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능은. 이 모서리를 선택 한번 해볼게요. 선택됐죠? 스케치업에서 이거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뾰족해지잖아요. 마찬가지죠. move vertical 위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스케치업은 안 되지만 라이노는 꼭지점도 선택이 돼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뜬 창도 처음 보실 거예요. 이것도 라이너에만 있는 기능인데, 실제로 요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도 지나고 있고요. 그쵸? 요 선도 지나고 있고 요 선도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지점을 정확히 클릭은 했지만 이 클릭한 것의 다른 개체도 서로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선택하고자 하는 게 진짜 꼭지점이냐, vertex라고 하는 거는 꼭지점이에요, 아니면 요 엣지냐, 활성화된 엣지 보이시죠? 아니면 요 엣지냐, 요 엣지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 꼭지점 맞죠? 선택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move 해보면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스케일 기능,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이렇게 마우스 레프트 클릭 하시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 각각 편집할 수가 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렉탱글 명령 똑같고요. 캐드랑 렉탱글 명령 그냥 렉탱글 입력하시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얘를 면으로 처음부터 그리는 명령어는 제일 위에 나왔었는데 여기 요거 렉탱글은 사각형이란 뜻이잖아요. 플레인은 평면이라는 뜻이에요. 평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플레인 명령을 하면 렉탱글이랑 그리는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된다? 면이 된다. 되겠죠? 요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폴리곤은 다각형. 사각형이니까 다각형을 그리는 명령어가 있겠죠. 단지 이제 폴리곤은 정다각형을 만들어 주겠죠.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폴리곤도 캐드에 명령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항상 지금 보시면 항상 부가 옵션을 보세요. 부가 옵션 보시면 number of size 4면으로 되어 있죠. 그럼 사각형이 그려진다는 거고, 모드에 보시면 inscribe랑 circumscribe 이렇게 두 개로 변경될 거예요. 이것도 CAD랑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CAD에서 폴리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자, inscribe는 내접, circumscribe는 외접. 수학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그리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중심에서부터 변의 중심까지 직각으로 그리는 거를 내가 사용하는 반지름 R값으로 줄 거냐, 또는 중심에서부터 꼭지점을 R값으로 줄 거냐, 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육각형을 한다 그러면 숫자 6, 모두는 인스크라이브 그대로 둔다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까지 인스크라이브니까. 자, 똑같은 거를 서컴스크라이브로 해보면, 자, 폴리곤 모드를 서컴스크라이브로 바꿨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길이, 그래서 실제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폴리곤 명령은 요게 있고, 또 한 가지 폴리곤 보시면 요것도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드에도 있는 기능이에요.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폴리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이 얼마냐, 내접 외접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얼마냐라 해서 수치를 입력해요. 보통 정확하게 그리려면. 그쵸?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엣지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것도 모서리, 변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number of size는 육각형인데 이 엣지를 기준으로 길이를 얼마로 할 거냐를 그릴 수가 있어요. 보시면. 그쵸? 엣지의 길이, 중심에서부터 꼭지점이냐 중심에서부터의 변의 중심이냐의 거리를 지정할 거냐, 또는 큰 범주로 점에서 점까지 하나의 엣지의 길이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딱딱딱 정다각형으로 가게 그릴 거냐, 요 차이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트림, 익스텐드, 옵셋, 필렛, 챔퍼는 똑같아요. 캐드랑 똑같기 때문에 다 활용을 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필렛을 이용한 조인, 레이디어스 값 0으로 주는 거 기억나시죠? 아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똑같이 활용 가능하니까 다 생략을 할게요. 자, 그리고 그룹 기능이 있는데 그룹 기능은 조인이랑은 다른 기능이라는 거 아마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레빗에도 있었으니까. 그룹은 단순히 그냥 한 군데 방에 잠깐 모아두는 기능이다. 그래서 그룹핑을 하시면 편집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얘를 컨트롤 G 또는 그룹 통으로 입력하시면 하나의 그룹으로 선택이 되죠. 그쵸?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한 번에 이동을 할 텐데 이거 개체가 조인이 된 게 아니에요. 조인은 꼭지점과 꼭지점끼리 또는 면과 면의 모서리는 모서리끼리 붙어야지 조인이 되는 거지. 이렇게 다 꼭지점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조인이 되지 않잖아요. 조인이 될 수가 없는 개체예요. 하지만 그룹을 하시면 같이 이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캐드의 블락 같은 개념으로. 하지만 이런 경우에 편집이 힘들겠다. 트림하면 다 통으로 날아가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편집을 하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언그룹 또는 컨트롤 시프트 G를 이용해서 그룹을 풀어 주신 다음에 다시 편집을 하셔야 된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어레이 기능도 캐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다 어레이 사용하실 때 복사해서 복사하고 요게 더 빠르시니까 직관적이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레이가 있는데 잘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방식은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해요. 어떻게 돼 있죠? Number in X direction. X 방향으로 몇 개 갈 거냐? 3개 갈 거다. 그쵸? Y 방향으로 몇 개 갈 거냐? 2개 갈 거다. Z 방향으로 몇 개 갈 거냐? 어레이가 3차원으로 되는 거예요. Z 방향으로는 하나만 갈 거다 라고 하면 어레이를 안 하는 거겠죠? 하나만 갈 거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상 중심을 기준이 아니라 끝점, 내 시작점부터 다음 어레이를 했을 때 그 개체의 시작점까지의 거리를 항상 말하는 거죠. 그쵸? 요 사이 간격이 아니에요. 캐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사이 간격에 내가 이 길이를 모르죠. 마음대로 그렸으니까. 그쵸? 그래서 유닛 셀을 지정을 하거나 X 스페이싱을 입력을 해라라고 나오는데 내가 모르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셀을 그리는 거예요. 요 모서리부터 모서리까지. 나 뭐 요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어레이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캐드는 어레이를 하면 얘가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익스플로드를 해야지 편집할 수가 있고, 또는 얘를 두세 개 막 늘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캐드의 옛날 방식처럼 어레이를 하면 각각의 개체로 선택이 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고, 쓰실 분들은 쓰시고 아닐 분들은 카피 예전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많이 한 이유가 요거 설명을 조금 그래도 구체적으로 해드리려고 컨트롤 포인트라는 개념, 그래서 일부러 좀 빨리빨리 설명을 했는데, 컨트롤 포인트는 유독 라이노에만 있는 기능이고, 요 기능으로 인해서 컨트롤 포인트의 변경, 또 리빌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리빌드를 통해서 여러가지 자유로운 공면을 만들 수 있고, 이게 라이노의 꽂히고 뜬 이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컨트롤 포인트가 뭐냐? 컨트롤은 우리가 조절하다, 조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조정 가능한 점, 조절 가능한 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개체를 클릭했을 때 지금 보시는 요 모서리에 점들 있죠. 캐드에는 나오지 않았던, 캐드에도 물론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 그 점들을 기준으로 그 점을 변경시킬 수 있죠. 캐드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따로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면. 그리고 다시 클릭한 개체를 내가 드래그를 하거나 딜리트를 하거나 무브를 시키면 편집이 돼요. 그냥. 이게 컨트롤 포인트의 장점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직선보다는 곡선에서 훨씬 더 영향력이 있겠죠. 예를 들어 커브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곡점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찍힌 넙스 커브를 그렸을 때 이 넙스 커브를 선택하는 요 바깥쪽의 점들이 컨트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곡률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겠다. 해보고 계시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면에도 컨트롤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컨트롤 포인트 안 보이죠? 요게 이제 문제인데, 선은 항상 컨트롤 포인트를 디스플레이를 해주는데 면은 디스플레이를 해주지 않아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내가 면을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컨트롤 포인트를 켜셔야겠죠. turn on 해야 되는데 on, off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turn on, turn off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컨트롤 포인트 on, 컨트롤 포인트 off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 포인트 on, 포인트 off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뭔가 길잖아요. 근데 입력을 해보시면 되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포인트 on 뭐 할 거냐, 예, 엔터. 어떻게 됐죠? 컨트롤 포인트 떴죠. 그럼 내가 이거 선택해서 이제 편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끄고 싶다, ESC 눌러도 돼요. 네, ESC 눌러도 되는데 포인트 오프 입력하셔도 되고. 근데 뭔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라이노에서는 기본적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켜고 끄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걸 통한 편집을 하는 게 주된 기능이다 보니까 포인트를 켜고 끄는 명령어가 F10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F10, F10. 그래서 F10을 이용하시면 자유롭게 컨트롤 포인트를 켜고 끌 수 있겠다. 켜는 거 F10, 끄는 거 ESC. 그냥 나가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요거는 ESC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체를 그리시든 컨트롤 포인트를 켜고 끔으로써 그 개체를 편집을 할 수 있게 되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 모델링을 많이 해서 알고 계신다면 Shift 컨트롤 Shift 클릭으로 따로 딱 지정을 해가지고 얘만 편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오늘 배울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이 컨트롤러블 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개수를 편집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곡선만 보더라도 내가 찍은 점들을 기준으로 컨트롤 포인트가 생성이 됐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점. 그쵸? 근데 나는 왠지 얘를 조금 더 뭔가 여기를 막 더 휘고 싶어요. 근데 이 개수가 여기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모양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큰 틀이 정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 개수를 뭔가 조금만 더 늘린다면, 바깥쪽에 좀 더 늘리면 조금 더 정교하게 편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능들이 마련이 돼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rebuild라고 하는, 다시 그리다, 다시 만들다라고 하는 rebuild라고 하는 명령어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rebuild 얘를 할 건데, 지금 포인트가 6개로 되어 있고 3차 곡선은 유지를 해야 되고 6개 이상으로 가야겠죠. 10개. 자, 오차 범위가 이렇게 생겨요. 오차의 범위는 디비에이션 범위는 27만큼의 오차의 범위가 있다. 이 오차를 줄이려면 개수를 많이 늘려야 돼요. 네, 그렇죠? 이렇게 오차 생긴 대로 놔둘게요. 근데 이 오차가 왜 발생하냐면, 이 컨트롤 포인트를 변경하면서 컴퓨터가 판단하기에 약간 부자연스럽게 꺾여있던 곡선의 곡률을 굉장히 부드럽게 바꿔주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부드럽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이 편집하려고 바꿨기 때문에, 자, 10개의 점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을 정교하게 편집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삭제도 됩니다. 삭제도 돼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면에서도 한번 볼까요? 자, 리빌드 똑같이 지금 두 개는 뭐냐? U와 V는요 컴퓨터가 지정한 XY라는 의미인데 UV로 항상 해요. 왜냐하면 XY는 축의 개념이고 UV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이 어떻게 휘어져 있는지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한 가상의 선인데, 그거를 한 방향은 U, 한 방향은 V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U인지 뭐가 V인지는 편집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U와 V가 지정이 되어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두 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시다시피 요 방향으로 요걸 볼까요? 같이 비교를 해서 보면 요 방향으로 하나 둘, 요 방향으로 하나 둘. 가운데는 그냥 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이니까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4개의 컨트롤 포인트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얘를 5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포인트가 몇 개 생기죠? 5, 25 해서 25개가 생기겠죠. 이 차수에 대한 내용도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좀 복잡한 개념이니까. 한번 볼까요? 똑같이 생긴 건데 F10 눌러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5, 25 그쵸? 요 점들을 가지고 내가 모양을 편집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요런 곡률들이 라이너를 유명하게 해준 기능이고, 요거를 통해서 비정형 모델링을 하고 비정형 건물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요거는 이제 옵션에 대한 기능인데, 아까 옵션 기억나시죠? 옵션, 모든 옵션은 옵션즈 입력하시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쭉 위로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파일을 기준으로 제가 오픈해서 작성하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유닛 가보시면 단위죠, 단위. 우리는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인치 피트가 아니죠.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제대로 체크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앱솔루트 톨러런스는 얼마만큼의 유닛을 오차 범위를 인정할 거냐, 0.001mm까지 지금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내가 모델링을 이렇게 정교하게 할 일은 없겠죠. 우린 건축이니까 1mm 단위도 잘 안 쓰잖아요, 가구 만드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나는 1mm만 나는 오차를 인정하겠다, 1mm, 2mm까지만 하지 나 0점 단위를 쓸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 변경을 해두시면 되고, 각도도 마찬가지로 1도 단위로 딱딱딱딱딱 이동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 설정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다. 자, 디스플레이 프리시즌은 디스플레이 수치를 내가 디스플레이 하는데 지금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기가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0.4321 뭐 이렇게까지 되는데, 내가 유닛 자체를 지금 톨러런스를 이렇게 낮춰버렸으니까 얘를 이렇게 디스플레이 한다 해도 넷째 자리까지 표기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1위 자리로 바꿔주셔도 되겠죠. 이런 것들 세팅하는 거 한번 다 해보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세 번째 보시면 그리드라고 있어요. 그리드. 이 그리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컨스트럭션 플레인의 생김새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보시면 그리드 라인 카운트는 70. 요건 무슨 뜻이냐? 아까 전에 보였던 회색의 격자, 그 격자의 개수가 70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가는 거. 자, 마이너 그리드 라인의 스페이싱은 1mm, 메이저 라인은 마이너 5개마다 하나씩 굵게 그려진다. 이 말은 뭐냐? 마이너 라인 스페이싱이 1mm고 70개를 그렸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성 평면 컨스트럭션 플레인의 그 사각형의 격자의 표현이 70mm밖에 안 되게 작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모델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구성평면을 나는 좀 크게 만들어 놓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이너 그리드 라인 스페이싱 자체를 우리 1mm로 단위로 잘 안 쓰니까 나는 얘를 뭐 10cm 단위로 쓰겠다 라고 하시면 100, 그쵸? 이렇게 해두시고 5개마다 하나씩 굵은 선 가는 건 좋다 유지를 하시고, 아니면 나는 10개마다 하나씩 굵은 선 가게 하겠다 그러면 1m의 굵은 선 하나씩 딱딱 눈에 보이니까 뭔가 보기 편하잖아요. 그럼 나 이렇게 바꾸겠다. 자, 카운팅은 내가 뭐 100개 할 거냐 1000개 할 거냐 그건 알아서 정하시면 되는데, 얘도 뭐 내가 조절하고 싶으면 조절하시고,
자, 요게 중요한데 그리드 스냅이라는 게 있어요. 캐드에도 똑같이 있는 기능인데 그리드와 그리드의 교차점으로만 마우스가 탁탁탁 이동해서 붙게 하는 그리드 스냅이라는 그 기능이 여기 아래에 있어요. 여기 그리드 스냅 보이시죠? 여기 요 기능을 켜면 그리드의 교차점을 기준으로만 탁탁탁 움직이는데 실제 그리드가 100mm 단위로 교차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드 그 스냅 스페이싱을 훨씬 더 좁게 할 수도 있어요. 좁게 더 작은 부분을 클릭할 수 있게. 근데 요거는 되도록이면 저는 맞추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안 쓸 때는 안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면 아까보다 훨씬 커졌고 훨씬 더 큰 길이, 더 큰 건물에 해당되는 이 컨스트럭션 그 플레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보는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길이를 모델링 할 일은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냥 절대적인 수치를 딱 정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도면을 딱 그려나가는 설계를 하는 거지, 여기에 맞게 가로로 몇 칸, 세로로 몇 칸 이렇게 드로잉하는 경우는 아예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 이제 이 컨스트럭션 플레인이 너무 작으면 내가 구성 평면을 변경하면서 모델링 했을 때 눈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그래도 내가 눈으로 그리는 치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까 제가 이거 어레이 할 때 간격이 얼마인지 전혀 감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두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칸에 걸쳐 있다라고 하시면 100mm씩 7개니까 700mm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게 그리드 세팅도 여러분들이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 할 줄 알아야겠죠. 안 쓰더라도.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바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조금 못 따라오신 분들이나 늦게 오신 분들 있으면 반드시 마스터를 하고 오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캐드를 전부 다 잘 한다는 가정하에 라이너를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야만 해요. 캐드를 잘해야만 해요. 이제는 4학년이면 5학년 당연하고요. 그래서 2D 드로잉에 대해서 제가 막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건 오늘이 끝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바로 3D만 계속 할 거기 때문에 2D 드로잉이 어떻게 안 돼요 뭐예요 하는 것들은 스스로 해결하셔야 돼요. 캐드랑 똑같은 방식이고 다른 것들은 오늘 다 설명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스터를 해오시고, 제가 이 자료 올려드릴 건데 이 자료에 보시면 여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샘플 드로잉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 내가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라이너로 드로잉을 2D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뭐 해보지 않으셔도 이 정도는 내가 다 그리지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해보셨을 때 뭐가 막히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뭐가 안 되는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연습을 해보셔야겠죠.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이 우측에 보시면 레이어 지정 제가 다 해놨잖아요. 캐드랑 똑같아요. 이름 바꾸고 켜고 끄는 기능, 잠그는 기능, 프리즈는 없어요. 프리즈는 없고, 색상 바꾸고 라인 타입 바꾸고 이런 것들 다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해보시고 다음 주부터 바로 면 만들기부터 들어갈게요. 아시겠죠? 제가 출석 체크만 하고 끝낼게요. 요거 캡처만 하고요.